수업 때문에 수업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 시, 근데 전화를 안 하고 뭐 바쁜 일이 시, 이렇게 빠지셨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예.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죠? 어, 40편 10장 6절이요. 이 선생님이 웬일이지? 40편 신세한테 전화하나 그랬지. 10장 6절. 좀, 저,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조절자와 융합한 최후자는 분명히 전체에서 가장 널리 봉사하는 기회를 누린다. 그 반면에 이 목표의 달성은 어떤 한 지역 우주나 초우주에서 초기에 채 안정되지 않은 시대부터 상대적으로 완전해진 후일에 안정된 시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투쟁에 참여할 기회로부터 그들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최우자는 대우주의 7구역 전체에서 일시 근무하는 놀랍고 광범위한 체험을 얻지만 어, 보통 어느 한 우주에 관해서 자세한 지식을 얻지 못하며 자세한 지식은 지금도 네바돈 완결군단에서 영이 융합한 고참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이 사는 1천만 세계에서 행성의 시대가 하나하나 펼쳐질 때 이 개인들은 여러 시대에 올라가는 행렬을 구경할 기회를 누린다. 그러한 지역우주 시민에게 충실하게 봉사함으로 때가 되어 집중된 체험으로 생기는 바로 그 높은 품질의 지혜, 권위 있는 지혜가 무르익을 때까지 체험이 쌓이고 쌓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서 어느 지역우주를 안정시키는데도 중대한 요인이다. 그러네요. 영이 융합한 자의 경우와 같이 유버르사에서 거주 지위를 얻은 아들 융합 필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존재들 중에서 더러는 오르본톤의 가장 이른 시기의 출신이다. 그들은 통찰력을 길러주는 지혜를 가진 무리, 서서히 누적되는 무리를 대표하고 그런 지혜는 일곱째 초우주의 복지와 궁극의 안정에 기여하며 이런 봉사는 항상 늘어난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제일 많은 그룹이 아버지가 융합한 조절자들이죠. 아버지가 그래요? 융합한 경우고, 그 다음에 영융합 페이스는 100만이 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들 융합자인데, 그거는 숫자가 적혀 있질 않아요. 너무 적은가 보죠? 아니면, 그래서 누가 어, 더 많은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영과 용합.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고정계급, 곧 지역우주 및 초우주 시민이 무슨 궁극의 운명을 가졌는지 우리는 모른다. 파라다이스 최후자들이 제일 바깥 공간 수준의 여러 행성체계에서 확장되는 신의 경계를 개척하고 있을 때 진화로 승천하는 투쟁에 들어간 아들 및 영이 융합한 형제들은
완전하게 된 초우주들의 체험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쓸만하게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들은 또 한편 지금은 지도에도 없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바깥 공간의 은하들로부터 그 아득한 앞날에 영을 추구하는 광대한 경류가 되어 오르본통과 그 잠의 창조들로부터 쏟아질지 모르는 파라다이스로 들어오는 순례자의 흐름을 환영할 준비를 갖춘다. 영이 융합한 자의 대다수는 지역 우주 시민으로서 영구하게 봉사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베푸는 우주 봉사의 어떤 단계가 초우주에서 그들이 몸소 자리에 있기를 요구할 때 그들을 더 높은 우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가 이 시민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영이 융합한 그러한 필사자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천상의 보호자가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올라가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의 피보호자가 되고 다시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근무를 위해 호출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천상의 보호자들의 조수로서 영구하게 봉사한다. 응? 영이 융합한 사람들의 대부분 예, 99%가 넘는 것 같아요. 영이 예, 융합한. 원래 계획은 지역 우주 시민으로서 연구하게 봉사한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번 떠나면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이 융합한 형제들처럼 어떤 수정하는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아들과 융합한 자는 하보나를 거치거나 파라다이스에 이르지 않는다. 좋은 충분한 까닭이 있어서 그러한 변화가 아들이 융합한 어떤 생존자들에게 일어났고 너희는 때때로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이 존재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수의 아들 및 영이 융합한 필사자들이 실제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며 아버지가 융합한 필사자를 기다리는 것과 여러 면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아버지가 융합한 필사자는 잠재 최후자이다. 그들의 목적지는 우주의 아버지이고 그들이 아버지께 도달하지만 현 우주 시대의 시야 안에서 최후자는 그런 상태로 운명을 달성한 자는 아니다. 그들은 미완성 인간으로서 제6단계의 영으로서 남아있고 따라서 빛과 생명 이전의 지위를 가진 진화 영토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잠깐만, 여기 남아있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말뚝을 박는다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아직 자다가 바깥 일어났어. 우주로 나갈 때, 예, 그때, 남아있고. 그때 제7단계 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분들,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 필사 최후자가 삼위일체의 품에 안길 때 막강한 사자처럼 삼위일체를 겪은 아들이 될 때 적어도 지금 우주시대 동안에 그 최후자는 운명을 달성했다. 막강한 사자와 그 동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7단계 영이 아니지만 다른 것들에 추가하여 삼위일체의 품에 안기는 것은
최후자가 언젠가 제7단계 영으로서 성취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영이 융합하거나 아들이 융합한 필사자가 삼자일체 체험을 맛본 뒤에 그들은 조절자가 융합한 승천자들과 함께 파라다이스 체험을 거치며 그러면 초우주 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이들과 동일하다. 이 삼위일체를 체험한 선택의 아들이나 달성의 아들은 적어도 지금은 완성된 인간이며 이와 대조해서 최후자는 현재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다. 질문 있습니까? 음, 조금 천천히 갑시다. 생각을 많이 해야지 되는가 보다. 삼위일체 폼에 안기면은 음, 한 시대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음. 다음 단계로 진급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음 우주 시대에 음. 가서 이러니까 에, 등계로 다음 시대에 가서 일하도록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것 같아요. 다음 시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선택의 아들하고 달성의 아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 좀 이따 자세하게 나오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아, 선택의, 달성의 아들은,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음, 올라가다가, 어, 하브나 원주민하고 파라다이스 시민들, 파라다이스 시민은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일 거예요. 파라다이스 시민이, 어, 자식들을 낳는데, 책에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자식을 낳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없고, 파라다이스 시민, 파라다이스 시민 둘이서 음. 자식을 낳는 케이스는 없어요. 아, 이게 꼭 뭐 같은 거니? 질문 잘 하셨는데, 파라다이스 시민이 일종의 보면 남성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아, 동질성이 강하면은 자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남자 둘이서 아무리 작업 깨고 애를 써도 팔딱 뒤집어 붉은 나무서기 한다고 그래도 자식이 안 나와요. 어, 또 마찬가지로 하브나 원주민은 여성 성격 가졌다고 보면 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자 둘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써도 자식이 안 네. 나온다고. 근데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아빠, 아빠, 하브나 원주민하고 짝을 지면 자식이 생겨요. 지금 음, 예, 그게 아마 선택의 아들인 것 같고 달성의 아들은 어, 달성, 우리 같은 최후자 하나하고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음, 어, 아빠나 하브나 원주민 사이에 낳든 다음 그래야만 자식,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또 최후자 두 명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확률이 0은 아닌데 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진화 존재 두 명이서 하면은 확률이 0은 아닌데 예, 어렵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일제 품에 안긴다는 말은 하버나 체험 끝나고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를 하나요? 어디 있어요? 몇째 줄에 불사 채우자가 삼위일체 품에 안긴다는 예, 안기는 거, 말은 파라다이스 두 번째 체험을 이야기하나요? 품에 안기는 것.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 현재 시대에 그 장구한 시간이 걸리니까 삼위일체 품에 안기면은 그 부족한 점을 메꿔줘서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막강한 사자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 구체가 반란하고 음, 반란에 휩싸였을 때 충성스럽게 도와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사자가 삼위일체 품에 안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막강한 사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오늘 뒤에 나옵니까? 오늘은 안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들을까요? 예, 그렇게 이번에, 합시다. 예, 좀 막강한 사자.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결국에는 승천 아들 계급들의 운명을 대조하면서 더 크다 또는 더 작다는 말을 쓰기가 도저히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마다 공통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음받은 아들들을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하늘 가는 운명에 도달할지 모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다시피 그는 하늘 가는 운명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답고 한없고 영원하고 독특함에 모자람이 없다. 이것은 이 아들에게 그리고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몸소 유일하게 쏟아붓는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은 모든 다른 사실을 전적으로 무색하게 만든다. 아들 신부는 인간이 창조자와 가지는 최상의 관계이다. 필사자로서 너희는 신의 아들로 구성된 가족 안에서 너희의 위치를 이제 깨달을 수 있고 필사자를 살아남게 하는 파라다이스 계획 속에서 그 계획으로 아주 아낌없이 마련된 이점을 이용할 의무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이 계획은 한 수여 아들이 일생에 겪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주 향상되고 조명되어 왔다.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파라다이스 목표를 너희가 궁극에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려고 모든 시설과 모든 권력이 마련되었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 부속된 한 막강한 사자가 발표하였다. 예, 질문 있습니까? 다음 편 논문이 어디가 있나? 이게 다음 분문물이에요. 41편. 41편. 네. 여기 41편하고 42편이 에너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인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네. 어, 이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우주 물리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현재 전문 애스트로피직스를 어떻게 번역하나? 전체 물리학, 음, 전체 물리학에는 스탠다드 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6개 아, 근본적인 입자, 파티클, 지금 파티클 피직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근본 입자가 원자가 아니고 근본 입자가 16개인가 12개인가 16개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포톤이고, 포톤은 어떻게 광자라고 번역하는가 보죠. 광자는 무게가 없다라고 지금 애스트로피직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포톤, 광자가 무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유란시에서는 광자가 무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전체 물리학은 내 전공도 아니고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질문은 내가 질문하는 거는 간단해요. 광자, 포톤이 물질이냐? 그건 물질이다. 모든 물질은 무게가 있다. 라고 나는 보는데 앞으로 이 차이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이 큰 갤럭시, 금방을 지날 때는 휜다 그래요. 일직선으로 가는, 무게가 없으면 일직선으로 갈 텐데, 예, 큰 갤럭시 근방에 지나갈 때는 땡기는 힘 때문에, 인력 때문에 좀 휜다 그래요. 빛이 똑바로 가지 않고. 예, 그걸로 봐서 무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애스트로피직스에는 스탠다드 마들에 포톤이 무게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아, 아직,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온 우주에, 우주에 예. 그랬어. 좋습니다. 오케이.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지역 우주의 물리적 모습. 각 지역 창조를 모든 다른 우주 가운데서 돋보이게 하는 현상. 특징을 나타내는 공간 현상은 창조 영의 계심이다. 네바돈 전체가 구원자별의 신성한 봉사자의 공간 계심으로 분명히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계심은 우리 지역 우주의 바깥 테두리에서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친다. 우리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채우는 그것이 바로 네바돈이다. 그의 공간 계심을 지나서 뻗는 것은 네바돈 바깥이고, 이것은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네바돈 바깥의 공간 지역, 곧 다른 지역 우주들이다. 대우주의 행정 조직은 중앙우주, 초우주, 지역우주 정부가 뚜렷이 구분되었음을 드러내며, 이러한 구분은 천문학적으로 하보나와 일곱 초우주를 공간에서 분리한 것과 일치하지만, 그렇게 명확한 물리적 분계선이
지역 창조들을 갈라놓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대구역, 소구역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이 가능하지만 지역 우주의 물리적 경계선을 확인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지역 창조들이 한 초우주의 총 에너지 전하의 분할을 지배하는 어떤 창조 원칙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한편 그 물리적 구성 분자, 곧 공간의 구체들, 태양, 흑도, 행성들 따위는 일차적으로 성운의 기원을 가지고 이 구체들이 총 우주 건축가들의 어떤 창조 이전 계획에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네바돈이 안드로노버와 기타 성운들의 별 및 행성 자식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조립된 것과 같이 하나나 그 이상, 아니 많은 그러한 성운이 단일 지역 우주 영토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네바돈의 구체들은 다채로운 성운 조상에서 생겼지만 모두가 공간 운동의 어떤 최소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간 운동은 우리의 현재 공간 물체들의 집합을 만들려고 동력 지휘자들이 총명한 노력을 기울여 조정되었고, 이 물체들은 초우주의 여러 궤도에서 하나의 인접한 단위로서 함께 여행한다. 네바돈의 지역 별구름의 구성이 이러하니 네바돈은 우리 지역 창조가 속하는 오르본톤의 한 소구역에서 점점 더 안정된 궤도에서 붕수자리 중심을 오늘도 돈다. 예,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여기 안드로노버는 어, 이름을 지은 거죠. 아마 이 짐작에 안드로메다 전신이든지 뭐 그래서 이름을 비슷하게 붙인 것 같아요. 안드로는 왜 이름을 또 안드로노바라고 지었는가? 책에 설명은 없는데 네. 안드로가 글자 그 어원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너희 인간. 그래서 이름을 안드로노브.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갤럭시. 그리고 이게 이 책이 쓰여진 연대가 193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천체 물리학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운 네뷸라하고 갤럭시를 구분을 잘 하지를 아, 않고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운이라고 여기 적혀 있으면 네뷸라를 성운이라고 한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바드 네뷸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막대기형 성운. 근데 그런 건 없고 물리학자들은 막대기형 갤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낱말은 해석해서 잘 해석해서 들어야 되고 안드로노버는 결국은 엔스로라는 낱말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속하는 아, 우리 지구 인간이 속하는 그 갤럭시의 이름을 엔드로노브라고 지은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네바돈의 동력 중심, 나선형 및 다른 성운들은 공간에 있는 구체들의 모체인 바퀴이며 파라다이스 물력 조직자들이 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인력에 반응하여 성운이 진화되고 나서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자들이 그들의 초우주 활동을 대체하며 다음에 뒤이어 생기는 별 및 행성 자식 세대의 물리적 진화를 지도하는 총 책임을 물리 통제자들이 맡는다. 네바돈의 전신인 우주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아들이 도착하고 나서 즉시 그의 우주 조직 계획과 조정되었다. 하나님의 이 파라다이스 아들의 영토 안에서 최상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사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상물질 동력 감독 및 다른 자들과 함께 통신선, 에너지 회로, 동력선으로 이루어진 그 광대한 복합체를 생산하려고 일했으며 이것은 네바돈의 다양한 천체들을 하나의 통합된 행정 단위로 단단히 묶어 놓는다. 제4계급의 최상 동력 중심 100명이 영구하게 우리 지역 우주에 배치되어 있다. 이 존재들은 유버르사의 제3계급 중심들에서 들어오는 동력선을 받으며 전압을 내리고 수정한 회로들을 우리 별자리와 체계들의 동력 중심에 전해준다. 이 동력 중심들은 연합하여 통제하고 평준화하는 살아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활동하며 이것은 이들이 없으면 오르내리고 변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균형과 분배를 유지하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동력 중심들은 태양의 흑점, 그리고 체계의 전류 교란과 같은 일시적 지역적 에너지 격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빛과 전기는 공간의 기본 에너지가 아니다. 이것들은 이차적이고 종속되는 명시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앞으로 자세히 나올 텐데 이것만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동력 중심은 나중에 물질적인 구체가 생긴 이후에 나중에 관리하라고 책임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예, Master Force Organizer, Master Force Organizer. 그건 뭐라고 얘기하나? 물력 조직자, 예. 물력 조직자들이 갤럭시 제너레이터, 은하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근데 이 천체 물리학, 애스트로피직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갤럭시들이 이렇게 마구 생겨난다, 랜덤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갤럭시가 있고 시계판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갤럭시가 있는데 이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갤럭시를 본다는 얘기는 그 앞에 사람이 우리 네. 같은 인간이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근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어떤 갤럭시 중심을 통과하고 그쪽 더 지나가서 이 갤럭시를 바라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음. 예, 하여튼 이 갤럭시들이 무질서하게
도는 게 아니고 질서가 정연하잖아요. 달걀을 바위에다가 던져서 그 흩어지는 거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달걀이 깨지는, 깨지는 게 랜덤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질서가 하나도 없겠죠. 바위에 던져서, 예, 그 형상을 이미지로 만들면 달걀 이미지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 우주에 있는 갤럭시들을 보면 질서가 정연해요. 질서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공 모양이다가 조금 지나면은 바드 갤럭시, 막대기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바퀴 같이 빙글빙글 도는 형으로 진화하는데,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여기 질서가 있구나. 랜덤으로 설, 랜덤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랜덤인, 온 우주가 랜덤으로 그냥 아까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양 같이 랜덤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에너지 바퀴들이 생기는 걸 보면 그 뒤에 누군가 그걸 조직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야 되는데 우주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놨는가? 누군가 있는가 보다. 누가 있느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물력 조직자, Master Force Organizer예요. 그래서 임명을 받으면 먼 구석에 이게 아마 외톨 외톨 사자들이 아마 그런 일을 예, 하는지 뭐 관계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 갤럭시를 스타트할 만한 자리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런 걸 직접 주지 않아요. 여기 어디 가면은 거기 밭을 일굴 만한 자리가 있으니까 너 가서 시작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외톨사자들이 여행하다가 어디에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가면은 갤럭시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가요. 가서 가면은 벌써 그 자리를 딱 잡으면은 그 주위에 일종의 자석 기운, 자력이 생겨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는 그거를 dance of creation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물력 조직자가 꿈틀하고 댄스를 시작하면 그 주위에 그냥 소용돌이가 생겨요. 아,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어느 단계까지냐, 얼티마톤이 생길 당시예요. 이건 극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극자가 생기면은 극자서부터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어, 우주 동력 지휘자, 유니버스 디렉터, 어쨌든 예, 진짜 가 도착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하고 물력 조직자들을 보내고 그때부터 우주 동력 지휘자가 책임을 맡아요. 언제까지 맡느냐? 다음 단계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올 때까지 그 무물력 조직자인가 그런 존재들이 어, 무기한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어. 다음 주자가 올 때까지. 동력 중심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력 중심들이 한 명이 아니고 그 계급이 여러지죠. 예, 최상 동력 중심은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 동력 중심. 최상 동력 중심. 물리 통지사들은 이제 그 하위고 그보다 하위고 네. 또 나중에는 상물질 동력 감독까지 생겨나죠. 이건 지적 존재들이 아마 생겨나기 때문에 어, 이 인간들이 생겨나면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상물질 세계가 마련되어야 되니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일백 지역 우주 중심이 구원자별에 주둔하며 거기서 그 구체의 정확한 에너지 중심에서 활동한다. 구원자별, 에덴시아, 예루셈과 같이 건축된 구체들은 공간의 태양들로부터 그들을 아주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받고 열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이 이 구체들을 지었고 주문을 받아 만들었고 이것들은 에너지 분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완되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그러한 초점에 활동의 기초를 두고서 동력 중심들은 살아있는 계심으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를 지향하고 연결한다. 이 에너지 회로들은 모든 물리적 물질 현상과 상물질 및 영적 현상의 기본이다. 제5계급의 최상 동력 중심 10명이 네바돈의 각 1차 종속 분과 100별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너희의 별자리 놀라시아 덱에서 그들은 본부 구체에 주둔하지 않지만 별자리의 물리적 핵심을 구성하는 거대한 별 체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에덴시아에는 관계된 기계적 통제자 10명과 생계기 10명이 있고 이들은 부군의 동력 중심들과 완전하게 항상 연락을 가진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응? 설명하기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우리 네바도는 그 미가엘 미가엘과 우주영 어머니 영이 예, 와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파라다이스의 아까 마스터 포스 오가나이저 거기서부터 예. 유래된 그 에너지의 그를 통제하는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네바돈 내에 여러 아까 구원자별이나 에덴시아, 에르셈 같은 모든
건축된 구체들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네바돈이라는 거는 원래 어원이 네뷸라에서 온 거 같아요. 네뷸라가 성운이란 뜻이고, 이 책에는 계속 그 네뷸라하고 성운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바돈은 우리가 속하는 성운 또는 갤럭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갤럭시가 우리가 속하는 갤럭시는 밀키웨이라고 그러죠. 밀키웨이, 은하, 밀키웨이를 뭐라 그러나? 은하수라고 그러나? 예, 은하수의 일부고, 한여름에 보면은 그 하늘에 이렇게 기, 깃들한 막대 같은 게 보여요. 전부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 한여름 밤에 이 도시에는 안 되고, 어디 촌 구석, 무주 구천동이라 이런 밤중에 일어나서 보면 보인다고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우리가 속하는 은하수는,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은하수가 이렇게 이 손바닥이 우리가 속하는 은하수를 가리킨다 그러면 손이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서 보면은 손가락이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 우주선 같은 거를 어디 좀 보내서 조금 지나가면은, 제가 보니 예,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막대기가 뭉쳐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속하는 밀키웨이는 초우주, 일곱째 초우주에 속하는데, 안드로메다는 그 바깥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물리학자들은 안드로메다 바깥에, 아니 밀키웨이 바깥에 안드로메다가 있으니까 이 두 갤럭시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합쳐지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걸 봤는데 두 갤럭시가 뭐 서로 댄스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지는데 뭉쳐질 때 충돌이 하나도 안 생긴대요. 드문드문 아, 있기 때문에 아주 조밀하게 있다 그러면은 두 갤럭시가 이렇게 부딪혀서 뭔가 꽝 소리가 날 텐데 이게 하도 그 플림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인력이 작용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안드로메다하고 밀키웨이가 합쳐지면은 손을 좀 올려 손이 보이겠다. 안드로메다하고 밀키웨이가 빙글빙글 돌다가 서로 수렴해가지고 네. 한 갤럭시를 만드는데 그 갤럭시 이름을 붙여서 밀코메디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유라시아서에는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밀키웨이는 일곱째 초우주에 속하고 네. 그 다음에 바깥 우주하고 이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아, 그리고 Where is Andromeda? 안드로메다는 바깥 우주에 속한다. 그러면 바깥 우주하고 일곱 초우주하고는 섞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고. 근데 최근이라는 게 한 1년 됐죠? 1년 됐는데,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한 1, 2년 전에 쏘아 올렸는데, 목적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지구 비슷하게 인텔리전트한 존재가 사는 행성이 있으면 사진을 좀 찍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인텔리전트한 존재가 딴 데도 우리가 유니크하냐? 아니면은 딴 데도 인텔리전트한 종자들이 사느냐? 있으면은 증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더라? 봤어요? 블랙홀, 네. 블랙홀.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가? 블랙홀이 아니라 빅뱅 시어리. 빅뱅 시어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있고 없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어떤 시점에 뻥 하고 온 우주의 물질이 그거를 first law of thermodynamics라고 그러는데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열역학의 제일 법칙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와 물질은 창조하거나 키우거나 줄일 수 없다. 에너지는 영원히 총량이 변동이 없다.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창조를 할 수 없다. 그게 열역학의 제일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잖아요. 빅뱅이란 거는 가만히 있다가 참고 있다가 뻥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우주가 막 팽창한다. 팽창하는 속도가 뻥 하고 했다가 차츰차츰 속도가 느려져서 뭐 스톱할 거다. 이게 아니고 팽창하는 속도를 재보니까 가속화가 된다.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다. 지금 빅뱅 시어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퀄리브림이 우주에 생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빨라지면은 언제 스톱해요? Universe in disequilibrium. 불균형 상태에 있는 우주를 지금 빅뱅 시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한테 너 좀 사진 찍어 보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사진을 이 좀 올라오지. 카메라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빅뱅이 일어난 곳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현재 사진이 아니고 그죠? 온 우주가 빅뱅이 터진 지가 13.8 billion years ago라고 그래요. 180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sorry.
1.3, 13.5 billion years ago 사진을 찍으면은 현재 그 갤럭시들의 모습이 찍히는 게 아니고 빅뱅이 터진 당시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그때 태어났다고 예. 해봐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지금은 어른이 됐겠죠. 어른 모습의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베이비 예. 갓난 애기. 애기 사진이 나온다고. 왜냐면 거기서부터 뻥 터진 곳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갤럭시들의 현재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13.8, 13.5 billion years ago 그 갤럭시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옛날 베이비 픽처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 온 걸 보니까 베이비 갤럭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베이비들은 어디 간지 없고 아주 근육질이 그냥 크고 달달달. 레슬링 선수 같이 울쭉불쭉한 근육을 가진 갤럭시들 사진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 빅뱅 시오리는 베이비 갤럭시 인 줄 알았는데. 베이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우람찬 근육질의 갤럭시들이 나오니까 Big Bang Theory is dead. Big Bang Theory is wrong. 음,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구 물리학자들이. 전체 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빅뱅 시어리는 틀렸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그게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빅뱅 시어리가 틀렸으니까 이거 다 다시 물리학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가량 있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고 빅뱅 시어리는 맞는데 이게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살려보자. 지금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지구 물리학자들이. 음. 근데 제1 빅뱅 시어리 자체는 아무도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디스트로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빅뱅 시어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뻥 튀겼다. 뭐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빅뱅 시어리를 갖다 고칠지 어,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열역학의 법칙, First Law of Thermodynamics, 내가 사진 찾아보니까 열역학이라고 어, 번역이 돼 있더구만. 열역학의 제1법칙, 에너지는 변형은 시킬 수 있어도 창조하거나 디스트로이 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근데 빅뱅 시어리는 내 짐작에 아무것도 원래 없었는데 아니면 꽁꽁 뭉쳐 있었는데 한 점에, 근데 이게 뻥 터져가지고 커졌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열역학 제1법칙을 어긴다고.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안드로메다가 아까 바깥 우주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뭐, 바깥 네. 우주하고 초우주의 물질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가 옳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물리학을 다루니까, 음, 현재 전체 물리학자들의 이론하고, 유란시아에 있는 우주 이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 예. 누가 맞는지는 음, 몰라요.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누가 많은지는. 교수님, 저기 3절에서요. 구원자별 에덴시아 예루살렘과 같이 건축된 구체들은 그 주변에 있는 태양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질문 잘 하셨어요. 어,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주위의 태양, 진화적인 구체, 주위에 있는 태양을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태양을 사용해서 건축된 구체에다가 빛을 비춰줄 수는 있는데, 태양은 조금 이따 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컴해지겠죠? 음,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양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빛을 비춰주고, 음, 또 열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도, 어, 열에 의존, 너무 뜨거워지면 곤란하니까, 열을, 에, 아마 배터리 같은 거를 쓰는지도 모르지. 다른, 근처에 음,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어, 에너지를 받고, 어, 빛을 아, 받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태양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응? 태양이 아니고 다른 독립시키는 방법, 예. 방법으로 해봤고.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데 태양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같이 들리는데, 태양을 이용하면서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모르겠네요. 응? 물리학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태양은 목숨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조금 타다가 뻘겋게 됐다가 네, 죽잖아요. 예, 나중에는 백색 외성, 음, 화이트 드워프가 돼가지고, 예, 나중에 다른 천체에 흡수당하죠. 또 질문 있습니까? 안드로메다 운하는 지금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은하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운하인데 그게 우리 처우주 밖에 초우주 있, 바깥에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런가요? 그럼 처우주 네. 밖에 있으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운 아니죠. 은하라고 해가지고 보이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망원경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달라져요. 근데 망원경을 지금 그 헥사곤으로 되어 있는 그 금박인지 은박인지 모르겠는데 금박인 것 같아요. 육각형의 금박을 여러 개 지금 붙여가지고 아, 빛을 반사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작동시키잖아요. 금박을 붙여서. 음. 그리고 우주에 먼지가 없어야 돼요. 그 우주에 있는 먼지들이 비행 속도가 뭐 빛의 속도에 가까울 텐데 그 은박지 펑 들고 지나가면 깨지겠죠? 망원경이 아, 아주 깨끗한 지역에 가야 돼요. 근데 이 텔레스코프 자체가 지금 여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여행 도로 중에 아무 먼지가 없어야 돼요. 뭐 아무리 잘 만들어서 쏘았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빛의 속도는 안 되지만 한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속도로 간다고 해도 그 우주에 있는 우주 먼지들이 전부 총알 같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약한 거라 그래도 그 속도로 총알 속도로 이 금박 육각형의 금박지를 지나가면은 구멍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 정도 다 한다면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아주 먼지 없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질문 있습니까? 저도 그 바깥 우주에 있는 성운이 보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까부터 좀 놀라웠는데요. 예, 그럼 그 제7 초우주 중에서도 그 네바돈 지역 우주가 그 가운데 파라다이스 그쪽이 아니라 바깥 우주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 우주 쪽에 있는 안드로메다가 예, 보이는 초우주 거겠죠? 가장자리에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일곱 초우주 바깥에 있는 그 바깥 우주가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지금 이런 은하가 있나요? 갤럭시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 아직 아닌가요? 안 앞으로 만들어질 만들어진 예정. 것도 있고, 제일 바깥 우주는 형성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베이비 상태 갤럭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더 바깥에 2차, 3차, 4차까지는 제대로 반육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1 바깥 우주에 생성 중인 은하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예, 유란시아에서의? 예. 형성 중에 있는, 음,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봅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초우주 단계, 그다음에 파라다이스하고 하면은 안 보이니까 그건 빼고 이렇게 물질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체 음, 애스트로피지시스트들은 음, visible universe,
비저블 눈에 보이는 유니버스가 어디까지냐? 지금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처럼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볼 수 있는 그게 허블 텔레스코프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겠죠. 음, 허블이 한 요만큼 된다고 주먹만큼 된다 그러면 저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그거의 10배가 넘을 거예요. 근데 컴컴한 무주구 천동의 한여름밤에 전지를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은 그 근방이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은박지가 육각형 금박지가 여러 개예요. 음, 크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내다보는 망원경의 범위가 좀 더 넓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저블 유니버스. 비저블이 맨눈, 네이키드 아이가 아니고 기계를 사용해서 망원경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우주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다보겠죠. 그거하고 실제 있는 우주하고 어, 그 구분을 아직 못해요. 희망컨대 희망사항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가는 중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속하는 우주의 모서리 가장자리에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 보내겠죠. 그 모서리에 가서 보면은 왼쪽에는 별들과 갤럭시들이 널려 있고 다른 쪽에는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하 온 우주가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텐데 지금 비저블 유니버스가 아주 조그매요. 통전인 깡통만큼 조그맣다고 그리고 온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힌 거예요. 불판이라. 허벌판이니까. 아, 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갤럭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 계급, 그 중에 하위 단계가 100 지역 우주 중심, 이 구원자별에 있고, 동력 중심, 이 별자리에 10명씩도 있고, 또 6계급은 각 지역 체계에 배치돼 있고, 이 공간의 흑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크 아일랜드, 또, 어, 블랙홀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다크 아일랜드. 계속 읽어주세요. 제6계급의 최상 동력 중심 한 명이 각 지역 체계의 정확한 인력 초점에 주둔한다. 사타니아 체계에서는 배치된 동력 중심이 그 체계의 천문 중심에 자리 잡은 공간의 흑도를 차지한다. 이 흑도들의 다수는 어떤 공간 에너지를 동원하고 지향해주는 광대한 발전기이다. 사타니아 동력 중심은 이 자연 상황을 효과 있게 이용하며 그의 살아있는 몸은 더 높은 중심들의 연락원으로서 작용하고 더 물질화된 동력의 흐름을 공간에 진화하는 여러 행성의 물리 통제사에게 보낸다.
질문 있습니까? 전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에, 큰 단위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주의 여러 자- 작은 규모 단위의 에너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사타니아의 물리 통제자, 물리 통제사는 대우주 전역에서 동력 중심들과 함께 일하지만 사타니아와 같은 한 지역 체계에서 그들의 기능은 더 이해하기 쉽다. 사타니아는 놀라시아대 별자리의 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일백 지역 체계 가운데 하나이며 바로 이웃의 산드마시아, 아순시아, 호로지아, 그리고 소르토리아, 란툴리아, 글란토니아 체계들이 있다. 놀라시아덱의 체계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사타니아와 아주 비슷하게 모두가 진화를 거치고 진취적이다. 사타니아 자체는 7천이 넘는 천문 집단, 곧 물리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거의 아무것도 너희 태양계의 기원과 비슷한 기원을 가지지 않았다. 사타니아의 천문학적 중심은 공간의 거대한 흑도인데 이것은 그에 속한 구체들과 더불어 체계 정부의 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배치된 동력 중심들의 개심을 제외하면 사타니아의 총 물리적 에너지 체계의 감독은 예루셈에 집중된다. 이 본부 구체에 주둔하는 물리 통제사는 체계의 동력 중심과 조정에서 일하고 예루셈에 본부를 둔 동력 검열자들의 연락 우두머리로서 봉사하며 지역 체계에 두루 활동한다. 에너지 회로를 연결하고 경로를 만드는 것은 사타니아에 두루 흩어진 살아있고 총명한 에너지 조종자 50만 명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한 물리 통제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감독하는 동력 중심들은 상당히 가열된 공에서 그리고 에너지 전하를 띤 검은 구체들에서 나오는 방사물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기본 에너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스린다. 질문 있습니까? 물리 통제사하고 물리 통제자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근데 물리 통제자인데, 어, 피지컬 컨트롤러, 물리 통제자, 음, 마스터가 들어가면 사자 더 높은 계급일, 사가 들어가면 더 사, 높은 계급이에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이 무슨 절도사, 네. 이런 식으로 아, 한 지역의 총책임자를 얘기할 때 사자를 붙이고 마스터라는 낱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자로 쓰고 physical controllers.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은 우주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화시키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빛의 물질 에너지를 식물 세계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식물 생명의 작용을 잘 알고 있다. 이 식물 에너지가 어떤 방법으로 동물 활동의 현상으로 바뀔 수 있는가? 너희는 또한 무언가 알고 있다. 그러나 동력 지도자와 물리 통제자들의 기법에 관하여
너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들은 공간의 다양한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화시키고 지향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에너지 영역을 다루는 이 존재들은 살아있는 생물의 구성 요소인 에너지에, 아니 생리화학의 분야에도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생명의 물리적 예비 조건, 기본적 물질 유기체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위하여 물리적 몸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잘 다듬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보조지성 영들이 물질지성 영이 생기기 이전 활동에 관여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물리 통제자들은 물질 에너지의 생명 이전의 모습에 관련된다. 여기 식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식물 에너지가 어떤 방법으로 동물 활동의 현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건 곤충이나 동물이 식물을 먹어치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물을 먹잖아요. 예, 식물 에너지는 탄소 동화작용, 예,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예.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요걸 믹스해 가지고 어, 식물 몸을 키우죠. 동물 몸을, 아니, 식물 몸을 식물 몸을 키우고 키워서, 그 조그만 세부를 살피는 현미경을 듣다 보면 그 동화작품 같은 게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장성하면 그걸 동물이 먹어치우고 거기서 일종의 식물이라는 것이 일종의 배터리예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건전지예요. 음, 그럼 그거를 동물이 먹고 다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짜내고 수분을 뽑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죠. 예. 근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 통제자들이 다양한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게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동력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이 총명한 생물은 각 행성의 물리적 구성과 건축에 따라서 그 구체에서 그들의 기법을 조절해야 한다. 그들 각자의 물리학자 참모진 및 기타 기술 고문들이 상당히 가열된 태양과 기타 종류의 지나치게 충전된 별들의 지역 영향에 관하여 계산하고 추론한 것을 그들은 어김없이 이용한다. 공간에 있는 거대하고 춥고 어두운 거성들, 그리고 떼지어 모이는 별 먼지 구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에너지를 조종하는 실용적 문제와 관련된다. 사람이 사는 진화 세계들의 동력 에너지를 감독하는 것은 물리 통제사의 책임이지만 이 존재들은 유라시아에서 생기는 모든 에너지의 비행에 책임이 없다. 그러한 소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덜어는 물리적 관리자들의 분야와 소나기를 벗어난다. 유란시아는 엄청난 여러 에너지선에 놓여 있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회로에서 하나의 작은 행성이다. 지역 통제자들은 때때로 이 에너지 선들을 평준화하려는 노력으로 그들 계급 중에 엄청난 수를 고용한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리적 회로에 관해서 썩 잘하는 편이지만 강력한 놀라시아덱 전류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이 스페이스 레이,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레이가 그 감마, 일종의 방사선이죠. 예, 감마선이 어, 쏟아지면 그걸 막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세요. 3. 우리의 별 이웃. 사타니아에는 빛과 에너지를 내뿜는 빛나는 태양이 2,000개가 넘고 너희의 태양은 보통 크기의 타오르는 부채이다. 너희 태양에 가장 가까운 30개 태양 중에서 오직 셋만 더 밝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개체의 별과 그들 각자 체계 사이에 작용하는 특화된 에너지 흐름을 계시한다. 이 태양 화로들은 공간의 검은 거성들과 함께 여러 물질 우주의 에너지 회로를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지향하기 위한 중간역으로서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에게 쓰인다. 네바돈의 태양들은 다른 우주의 별들과 다르지 않다. 모든 태양, 흑도, 행성, 위성, 아니 운석들조차 그 물질의 구성은 상당히 동일하다. 이 태양들은 평균 지름이 약 160만 킬로미터이고 너희 태양 구체의 지름은 약간 작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 별구름 안타레스는 너희 태양 지름의 450배가 되고 그 부피는 태양의 6천만 배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태양들을 모두 담을 만큼 풍부한 공간이 있다. 오렌지 12개가 유란시아 내부 전역에서 돌고 있고 그 행성이 텅 빈 공이라면 이 태양들은 공간에서 그 오렌지들의 행동 반경과 똑같은 상대적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가 비어 있다고 그러면, 속이 비어 있다고 그러면, 오렌지 12개가 빙빙 돌고 그러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원자의 구조가 태양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원자 핵을 도는 궤도가 몇 개 있죠. 예, 제일 안에 있는 거는 전자 하나가 첫째 궤도에 있고, 그 다음에 핵에는 그걸 뭐라 그러나, 오비탈이요? 핵 속에 있는 게 P가 포지트론 양성자라고 그러나요? 포지트론, 뉴트론, 네. 뭐, 예, 그런 게 있고, 그 사이에는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핵을 돌고 있는데, 그게 텅 빈 것이 지구 표면에 오렌지들이 빙빙 도는 거고, 구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솔라 시스템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원자들의 조직이. 비슷하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무 큰 태양이 성운의 모체 바퀴로부터 던져질 때 그런 태양은 즉시 부서지거나 이중성을 형성한다.
모든 태양은 최초에 참으로 가스이다. 하지만 태양들은 나중에 일시 반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너희의 태양은 초월 가스 압력을 가진 이 준액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적도에서 갈라질 만큼 크지 않았으며 이렇게 갈라져 한 종류의 이중성이 형성된다. 너희 태양의 10분의 1 크기보다 작을 때 이 불타는 구체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응축하고 식는다. 태양 크기의 30배, 차라리 실제 물질 총 내용의 30배가 넘을 때 태양들은 쉽게 두 개의 따로 된 물체로 갈라지고 새로운 체계들의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서로의 인력 소나기에 남아서 이중성의 한 형태로서 공통된 중심 둘레를 돈다. 예, 이중성이 돼가지고 서로의 중심을 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나온 게 뭔가 이게 물질이 물질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고체, 온도가 낮으면은 전부 다 고체화가 돼요. 온도를 높여주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플라즈마예요. 이온화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원자핵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죠. 하나하나 그 이상의 전자들이 원자핵을 도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응? 아, 온도를 높이면 그 물고 궤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궤도의 그 오rbit 또는 오비탈에 전자들이 빙빙 도는데 온도를 높이면은 그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를 이온화 된다 그래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몇 개를 잃어버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온화되면 그걸 플라즈마라 그래요. 여기 유란시아서에는 플라즈마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자세히는 적혀 있지 않고 이온화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플라즈마가 된다, 이온화된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이온화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artificial sun 한국하고 중국에서 그거를 지금 개발을 제일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 없겠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중국. 중국 한국에 사람들이 금년 1월 달에 플라즈마 아티피셜 선을 만드는 그 과정이 옛날 거 말고 포카마크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한 어, 기구를 쓰면은 1억 도 정도로 온도를 높여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높이면은 어, 이온화 현상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온화 현상이 생긴다. 플라즈마가 된다.
아, 그래가지고 so what?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물으시면은 좀 곤란하긴 한데 이게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원자들의 숫자가 거의 100개가량 돼요. 그리고 라디움인가 유라니움 그 넘어가면 불안정해서 자꾸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전자의 숫자가 적을 경우에 수소 경우 수소, 리튬 이렇게 되면은 어, 핵융합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뚱뚱한 원자들 그 우라늄이나 무슨 토리움이나 뭐 이럴 경우에는 뚱뚱해가지고 붕괴 현상이 생겨서 핵 분열 반응이 생겨요. 근데 핵 분열 반응은 그 속도를 야금야금 하면은 스몰 마줄 원자로가 생기죠. 원자로를 그렇게 만든다 그래요. 어, SLBM, Submarine Launched Intercontinental Missile, 그런 거 잠수함에서 쏘는 핵무기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만드는 데 쓰이고 핵 원자 핵의 숫자가 몇 개 안 될, 전자가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거는 가열을 해가지고 압력, 압력을 주면은 핵 융합 반응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확 쏟아져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티피셜 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국에서 지난번에 뭐 몇 분인가, 3분인가, 5분인가 뭐 했다 그러는데 그걸 에너지로 쓰려고 그러면 한 2, 30분 연속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점점 자꾸 느린다 그래요. 근데 중국 팀이 성공했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 과학과는 어쨌든 시간이 있겠죠. 자, 뭐 샹하이고 베이징이고 텅텅 비었다 그래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질문 있습니까? 어, 조금 더 해봐요. 여기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아요? 아니야 한참 가는데. 한참? 네, 응? 여기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늦게 시작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어디까지 읽었나? 5절 읽을 차례예요.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조금 더 합시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예. 계속 오르곤, 읽어주세요. 네. 오르곤톤에서 주요한 우주 분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은 보기 드문 이중성의 폭발이었는데 이 빛은 유라시아에 서기 1572년에 도착했다. 이 대화재는 너무나 강렬해서 밝은 대낮에도 그 폭발이 뚜렷이 눈에 보였다. 별들이 다 고체는 아니지만 오래된 많은 별이 고체이다. 불그스름하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떤 별들은 그 거대한 덩어리의 중심에서 그러한 별의 1입방 센티미터가 만약 유란시아에 있다면 무게가 165kg이 될 것이라고 표현할 밀도에 도달했다. 그 거대한 압력은 열의 손실과 회전하는 에너지로 인하여 이제 전자가 응축되는 상태에 바짝 가까워질 때까지 기본 물질 단위의 궤도들이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냉각하고 수축하는 이 과정은
극자가 응축되는 제한하는 임계 폭발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토카마크라는 토카마크가 약자예요. 이게 약자인데 굉장히 길고, 근데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한 30분 이상 플라즈마 현상을 유지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공하면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와요. 뭐 애끼고 변소가 변소에 들락날락하면서 불을 걷다 할 필요 없이 거의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애낄 필요가 없어요. 막 써요. 막 써도 돼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지. 전부 모든 물질을 이용할 때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1572) 년이면 이게 언제냐? 르네상스가 한참 진행되던 때 플로렌스에서. 그래서 르네상스 페인팅의 어떤 것들을 보면은 하늘에 뭐 비행하는 물체가 이렇게 그린 게 나와 있다고. 비행기, 비행물체. 비행물체. 예. 나는 못 봤는데.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한쪽에 그려놓고 응, 하늘에는 비행물체가 응. 다니고 그런 게 나온다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대부분의 거대한 태양은 비교적 젊다. 대부분의 왜소한 별은 나이가 들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충돌하는 외성들은 아주 젊을 수도 있고 젊게 빛나는 초기의 붉은 단계를 결코 거치지 않고 강렬한 흰빛을 내면서 이글거릴 수도 있다. 아주 젊은 태양과 아주 늙은 태양도 보통 불그스름한 색을 띠고 빛난다. 노란 빛깔은 온건한 청년기나 노년기가 가까이 왔음을 가리키지만 찬란한 흰빛은 튼튼하고 지속되는 성년기 생애를 의미한다. 청년기에 있는 모든 태양이 고동치는 단계를 거치지는 않으며 적어도 눈에 보이게 고동치지 않는 반면에 바깥으로 공간을 내다볼 때 크게 부풀어 오르는 호흡이 한 주기를 마치는데 2일에서 7일이 걸리는 이러한 젊은 별을 너희가 많이 관찰할지 모른다. 너희의 태양은 젊은 시절에 강력히 팽창함으로 생긴 후유증을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닌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때 사흘 반 만에 고동치던 것이 오늘날 11년 반이 걸리는 태양 흑점의 주기로 길어졌다. 병광성에는 수많은 기원이 있다. 어떤 이중성에서는 두 물체가 자기들의 궤도를 돌 때 거리가 급히 변함으로 생기는 간만의 차이가 또한 정기적으로 빛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 인력의 변동은 정기적으로 재발하는 불꽃을 일으킨다. 이것은 마치 표면에서 에너지 물질이 달라붙는 작용으로 인한 운석의 생포가 비교적 갑작스러운 섬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데 이 섬광은 그 태양의 정상적 밝기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줄어든다. 때때로 태양은 인력의 저항이 약화된 선에서 한 줄기의 운석들을 생포하며 충돌이 가끔 별에서
별에서 불꽃이 타오르게 하지만 그러한 현상의 대다수는 전적으로 내부의 변동에 기인한다. 한 집단의 변광성에서 빛의 변동 기간은 그 밝기에 직접 달려 있고, 이 사실을 알면 천문학자는 멀리 있는 성단을 더욱 탐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태양을 우주 등대로 정확히 측정하는 위치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100만 광년이 넘기까지 별 사이의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재는 것이 가능하다. 공간을 측정하는 더 좋은 방법과 개량된 망원경 기술은 언젠가 오르본톤 초우주의 10개 대부문을 더 자세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적어도 이 거창한 구역들 가운데 8비 거대하고 상당히 대칭된 성단임을 인식할 것이다. 이 방광성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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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이 아니면 시페이 반광성이라고 불러요. 빛이 그 일종의 사이클을 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걸 페페이드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리스 발음은 알겠는데 영어 발음 잘 모르겠어요. variable. 시페이드 베리어블, 시 캐 페페이드 변광성. 그래서 그 변광성이 밝기가 다 똑같은데 그 사이클을 통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주 등대로서 쓴다. 그래서 별 항성들 사이의 거리를 이 캐페이드 베리어블이 얼마나 밝은가. 중간 정도다 그러면 나이가 얼마 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 100만 광년 정도까지는 이 캐페이드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연대 추정이 믿을 만한데 100만 광년이 넘으면은 이게 릴라이블 하지가 않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니까 거리 측정하는 게 100만 광년이 100만 광년이 넘으면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치가 믿을 만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를 더 좋은 방법이 개량된 망원경 기술. 아직도 너희 망원경이 서툴고 방법이 아직 구식이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페페이드 베리블 쓰지 말고, 그러면은 어, 올버턴 초우주의 대부분을 뒤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오늘 별 말씀을. 세계 태양의 밀도